자, 이 회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해석하기 전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회로 특성을 보면 일단 입력이 있고요. Vin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출력이 있죠. 출력단 쪽에 전압이 나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에서는 보통 포트라는 건데 이 부분이 Vout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nput 포트, 전압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Vout으로 표현한 거는 output 포트, 출력 포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저항이 200오hm 하나가 있고 100ohm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로 인해서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다이오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건데, 자, 우리는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이오드를 piecewise linear 모델로 근사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거창하지만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이오드에 IV 커브가 있었습니다. 종속 변수가 I, 독립 변수가 V. 자, 원래는 다이오드의 입출력 특성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얘를 바꾸어서 여기는 그냥 직선이라고 하고 다이오드가 켜지면 직선으로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직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범위를 우리가 V-O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변할 때 전류가 변하는데 이 변하는 비율을 RD분의 1.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고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컨덕턴스라고 하는 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 방향이 V, 세로 방향이 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컷인 볼티지 혹은 턴온 볼티지는 0.7V로 하라 라는 거고 RD는 10ohm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분의 1로 계산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piecewise linear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piecewise linear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절차는 일단 전류는 다 0으로 둡니다. 자, 0으로 두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압을 확인을 해 둬야 되는데 이 전압을 할 때, 전압 확인을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서는 전압 강화가 있다 없다, 전압 강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V 꼴 IR이라는 오hm 법칙 공식이 있는데 전류가 0이니까 0에다가 저항 곱해 본들 다 0이라서 V가 0입니다. 이 V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플러스 쪽의 전압 빼기 마이너스 쪽의 전압이니까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가 같다. 그래서 저항에 있는 플러스 쪽 전압하고 저항에 있는 마이너스 쪽 전압이 동일하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은 그냥 전압이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선택을 합니다.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 등가 모델을 선택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piecewise linear 모델. 근데 요걸 할 때 좀 헷갈리고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 우리 C 언어에 배우는 것처럼 if문이 들어갑니다. 자, 아무렇게나 이 다이오드를
이 V 온 볼티지와 RD 저항으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D가 V 온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0.7V보다 큰지 보라는 거죠. 이게 크다면은 다이오드는 어떻게 DC 전압은 하나하고 저항 하나로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온 볼티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한 방향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하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0.7V보다 클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했나요? 1번에서 VD를 구했죠. 조건은 전류가 0이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다 그리고 이제 VD가 자 0.7V V 온보다 작을 때도 봐야 되죠. 작을 때는 이때는 회로를 여기서 딱 끊어줍니다. 회로를 끊어줘요. 끊어서 회로에 이렇게 오픈을 만들어줍니다. 오픈을 만들어주면 전류가 0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류가 0이 되게끔 회로를 끊어줍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회로 이론에서는 if문을 써서 해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로 가게 되면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회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에서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DC 전압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 DC 전압에는 특별히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이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적절해야지 내가 원하는 등가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해석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if문이 있다. 걸어주는 전압, 바이어스에 대해서 큰지 작은지, 온 볼티지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다이오드가 사라지고 등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를 뭘로 교체하나요? 등가 모델, 우리가 세웠던 등가 모델로 교체합니다. 교체. 자, 등가 모델로 교체해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회로 이론으로 해석을 해주면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1번 전류를 0으로 해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 근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없기 때문에, 자, 얘를 잘 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압가가 없다고 놓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아니까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다 됐으면 우리가 배웠던 회로 이론으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면 다이오드 어떤 회로든 여러분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한번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 회로에서 V인은 5V라고 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5V가 걸렸어요. 5V 걸렸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은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는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요. 5V입니다. 근데 전류를 0으로 두라고 했죠. 0으로 두면 여기 있는 5V가 그대로 여기 나타납니다. 그럼 다이오드의
플러스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5V가 되죠. 자, 다음으로 다이오드 마이너스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류가 0이라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압을 따라갑니다. 여긴 전압이 얼마예요? 접지는 무조건 0V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따라가면 여기 전압은 얼마 걸립니까? 5V가 걸리죠.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다? 5V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5V다. 그럼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5V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앞에 배웠던 계산 절차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결과를 보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5V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온 볼티지는 0.7V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식이 어떻게 되나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큰가요? 온 볼티지에 걸리는 전압이 큰가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당연히 크죠. 그래서 부등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회로를 택하는 거죠. 피스와이즈 리니어 모델에 있는 DC 전압원과 저항으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회로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자, 복잡한 회로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V인이 그대로 들어가고, 자, 여기 200ohm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출력으로 우리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V인은 5V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5V. 그리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 저항이 100ohm이 있었는데 요 저항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이오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 다이오드를 얘를 지우고 등가 회로로 바꾸라는 거죠. 등가 회로는 자, 우리 위에 봤듯이 등가 회로는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DC 전압원 0.7V하고 직렬인 저항 10ohm으로 이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 10ohm은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도록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보면 자, 얘를 0.7V짜리 전압 1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 10ohm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가 됩니다.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예요. 자, 그 등가 회로를 우리가 이용해서 원래는 다이오드 해석 회로였는데 회로 이론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쉽게 계산하는가 하면 자, 이 회로에서 전압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압원은 두 개가 보이죠. 5V짜리 하나, 그 다음에 0.7V짜리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인 이 0.7V는 실제 전압원이라기보다는 전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압원처럼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 전압원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전압원을 더하거나 빼주거나 해야 되는데 요걸 봐야 됩니다.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실제 내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했을 때 이 전압의 극성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극성이 바뀌죠. 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는데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극성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V인하고 이 VO는 극성이 반대입니다. 반대라서 얼마예요? 5 빼기 0.7이 되니까 사실은 4.3V가 저항에 걸립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라고요? 4.3V 만큼이 저항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등가장은 얼마입니까? 등가장은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자 200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옴이 있고 100옴이 있습니다. 자 얘는 직렬입니다. 직렬인 건 어떻게 알아요? 전류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직렬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직렬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보면 200옴짜리 하나가 있고 10옴짜리 하나가 있고 100옴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315옴이 됩니다. 315옴. 그러면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두면 요 I는 얼마입니까? I는 R을 가지고 V를 나누면 되죠. 이 회로의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좀 전에 계산했듯이 4.3V입니다. 4.3이 되고 저항은 얼마입니까? 저항은 310. 그러니까 요게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흐르는 전류가 되고 그럼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 문제에서 풀라고 했던 거는 Vout은 전류가 아니죠. 바깥에 있는 전압이니까 Vout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Vout은 여러분이 전압의 극성부터 해주면 됩니다. 얘는 전압이 DC 전압은 0.7V는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저항도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100옴짜리 저항도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렇게 적어놔요?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전압과 전류 약속입니다. 저항이 있으면 전압이 높고 낮다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기하는데 전압이 높은 쪽은 플러스, 낮은 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기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온볼티지는 내가 정의한 출력 쪽이랑 방향이 같나요? 다르나요? 방향이 같죠. 자, 방향이 같아서 얘는 V ON인데 플러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출력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로 했으니까 얘가 병렬로서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전압의 극성이 이제 같으면 플러스라고 이제 표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데 10옴하고 100옴을 통과해서 전류가 I만큼 흐릅니다. 그 I는 여기 계산한 값이죠. 요만큼이 흘러요. 자, 그러면 이때 극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 외부 출력자나 Vout으로 정의한 거하고 극성이 같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0.7 더하기 I를 그대로 넣습니다. I를 그대로 넣으면 310에다가 110이네요. 110. 그 다음에 곱하기 4.3.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고요. 그러면 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 계산 결과가 맞는지 fik스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했던 그 다이오드 회로를 똑같이 그리는데 먼저 필요한 부분이 저항이니까 컴포넌트 눌러서 저항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방향을 일단 돌려놓습니다. 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다이오드가 필요하죠. 다이오드는 어디 있어요? 자, 다이오드를 여러분이 보려면 탭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 쪽을 누르면 자, 난리니어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난리니어 컴포넌트. 이 난리니어 컴포넌트를 가면 다이오드가 하나 보입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 방향이 중요하니까 다이오드가 위에서 아래로 올 수 있도록 다이오드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이제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접지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자, 외부에서 전압이 5V가 걸렸는데, 우리 퀵스는 계산을 빨리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V를 고정하지 않고 파라미터 수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일단 전압원부터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소스에 가서 전압원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얘도 접지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회로는 다 그렸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제 가서 DC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뭐 계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오드 2 이렇게 한번 했는데요.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 계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자, 계산은 이제 잘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전압원의 전압값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변수. 자, 변수는 V인이라고 하죠. 우리 회로에 적힌 것대로 이름은 V인. 초기 값은 한 5V 이렇게 해둘까요? 자, V인이라고 하고 얘를 V인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것처럼 그냥 변수를 쓰는 겁니다. 5V에 있는 값을 회로에 그대로 넣어주니까 얘를 시뮬레이션 누르면 계산이 5V로 되겠죠. 그래서 DC 특성이 궁금하면 얘를 누르면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한 2.9V 정도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류 알고 싶으면 디바이스에 가서 커런트 프로브가 있습니다. 얘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시켜주면 얘 이름은 좀 CD라고 할까요? 다이오드의 커런트라서 CD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하면 흐르는 전류는 한 42mA 정도가 흐른다. 자, 그때 요 지점에 걸리는 전압은 2.91V가 된다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계산한 내용이랑 이제 비슷한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을 건데요. 4.3을 나누기 310 하면 흐르는 전류는 한 14 자, 14mA 정도가 됩니다. 14mA. 자, 14mA 정도 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여기랑은 좀 많이 틀리네요. 많이 틀리고, 틀린 이유를 보니까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 0.7V로 가정했는데 지금 한 0.81V 정도가 걸리네요. 0.81V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의 등가적인 여기서 틀린 부분이 얘를 저항을 50옴을 해서 그런 거네요. 50옴을 해서 원래 200이 돼야 되고, 자, 요걸 안 바꿨습니다. 얘를 100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회로량하고 이제 같은 값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아까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도 좀 맞지 않고 전류도 좀 맞지 않았는데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는 한 13.9mA 정도인데 스파이스로 하면 한 14.1mA 정도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때 걸리는 전압은 한 다이오드 전압은 그 0.8V네요. 우리는 0.7V 가정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양은 여기에 있는 입력 전압이 그러니까 바뀔 경우에 출력 전압이 어떻게 바뀔 건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력 쪽에 프로브를 또 하나 달겠습니다. 출력 쪽에. 그래서 얘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이렇게 얘는 프로브 이름을 Vout으로 정하겠습니다. Vout으로 정했는데 자, 여기에 의미하는 바를 한번 봅시다. 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여기에 있는 전압 프로브가 다이오드와 저항이 있는 쪽에 전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쪽은 접지니까 사실은 여기 접지랑 연결이 된 거죠. 이쪽과 이쪽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풀었던 출력적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입력이 바뀔 때 출력이 얼마나 바뀔 건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뮬레이션에 가서 자, 여기 시뮬레이션에 가서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수입은 C언어의 포그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수입 변수는 Vin이라고 놓고 자, 우리 문제에서 변화시키라는 건 마이너스 5에서 5V로 변화시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5에서 5V로 한번 변화시켜 봅니다. 스텝은 한 0.1V로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계산은 101번 해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한다면 101번 계산 못 하겠죠.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카티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보면 자, CD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그래프고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보면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 컷인 볼티지 아니면 턴온 볼티지 그러니까 0.8V 정도인데 그게 넘지 않으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다가 그것만 넘으면 전류가 거의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 Vout에 대한 겁니다. 이 Vout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결과인데요. 자, 전압이 0.7V보다 혹은 0.8V보다 적다고 하면 출력은 똑같이 나옵니다. 입력과 출력은 똑같이 나오는데 Vin 전압은 0.8V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밑으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회로에서 얘를 100옴 대신에 이걸 더 줄인다면 예를 들어 뭐 10옴 정도로 줄인다고 하면 거의 그래프가 0.7V가 넘게 되면 그래프가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돼서 요런 특성. 그러면 이 출력단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1V 이하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보통 리미터라고 부릅니다. 리미터. 그래서 다이오드를 출력단에 쓰게 되면 요 회로는 우리 어디 쓰는가 하면 다이오드의 리미터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오드 리미터. 자, 리미터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한기 뭐 정도가 되는데 이 뭔 말인가 하면 전압을 원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겁니다. 요걸 제한하고 싶으면 리미터를 사용하는데 리미터는 우리가 본 것처럼 출력단 여기가 이제 출력이잖아요. 이 출력 포트에 병렬로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주면 얘는 리미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리미터로.